추석 명절과 기나긴 연휴 동안 내 돈을 사기치고 뺏어간 사기꾼과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얼마나 강력한 독촉을 하셨습니까? 또는 채무자의 집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휴에 찾아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신세 한탄만 하고 계셨던 채권자분들은 없으시겠죠. 이제 그렇게 연휴가 끝나면 채무자가 돈을 주겠지 하고 또 기다려주는 경우가 참 많죠. 자, 하지만 명절과 연휴라는 핑계로 채권자가 오히려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채권의 회수율은 완전히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물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10월 초 긴 연휴 기간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나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긴 연휴가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채무자들이 변제 약속을 하면서 명절 전까지는 필히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곤 하죠. 자, 그런데 채무자들도 돈을 쓸 때가 가장 많은 기간이 명절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입금 약속이 가장 많이 어겨지는 것도 명절 전에 입금 약속일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받길 기대하고 그 반면에 채무자는 약속을 어기다 보니 긴 연휴가 끝나고 나면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자분들의 돈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일선에서 추심 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채권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또한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꼭 피해자 그리고 채권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해결해 줘야겠죠. 오늘은 현재 채권 채무 관련 건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조성되고 있는 채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과 분위기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분들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추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먼저 알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채무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추심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연일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금융권의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이고 그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추심 직원이 없기 때문에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자, 그로 인하여 상습 고액 체납자들은 정부의 대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떳떳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정보회사에 그런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추심을 맡겨주면 행정력 낭비를 막아주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도 월급 및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벌써 전년도 대비 무려 24% 이상 증가를 하면서 그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덕업주들은 벌금 몇 푼만 내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떳떳하게 경제 활동을 하죠.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정말 생활고에 허덕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식을 낳고도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80%에서 90%에 달합니다. 자기 속으로 낳은 그리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들의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인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것이죠. 이런 관련 건들로 돈을 받아달라고 접수가 되는 곳이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을 보면 이런 돈들을 떼먹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 및 파산의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털 사이트 어떤 곳이든 검색을 해봐도 버젓이 돈 떼먹는 방법을 광고하고 있죠. 하물며 채무를 다 없애줄 테니까 채권자의 돈을 갚지 마세요 하면서 홍보를 하는 법률 사무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또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온갖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남의 돈을 떼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사무실에서는 편법과 허위의 문서를 제출해서 법원의 인가 및 결정을 받아주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너도 나도 빚에 대한 무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을 보면 사기꾼들이 상대방을 속여서 그 사람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온갖 사정을 다해서 돈을 가져가 놓고 또 물건을 가져가 놓고 돈을 줄 시기가 되면 돈이 없으니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이제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사기 범죄와 수많은 연체자들이 폭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에는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넘쳐나고 있죠. 아무렇지 않게 대출을 받고 카드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소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면 갚고 없으면 못 갚는 거지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제 빚을 못 갚을 것이 예상되면 신용카드와 대출의 한도를 끝까지 사용하고 또 카드 강도하면서 빚을 최대치로 일부러 늘려서 연체를 터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선 채무자들은 대출기관과 채권자들에게 이제 없어서 그리고 힘들어서 못 갚는다고 하며 법원을 통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버젓이 신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아주기 싫어서 명의를 돌려놓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하면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남의 돈과 대출을 받아서 나몰라라 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식과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수백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문제인 거죠. 현재 이런 상황들이 사회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빚을 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를 하고 오르면 좋고 손해를 보면 나 몰라라 해도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 사회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많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또 전세 사기 등 수많은 사기 범죄를 발생시킨 마증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20, 30대의 채무 비율과 개인회생 등의 신청 건수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채권 추심 실무 현장에서 채무자들을 찾아가면 정말 단 한 명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채권자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과 채권자분들은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든 기댈 곳은 법밖에 없다고 법을 찾아보게 되죠. 자, 하지만 모든 법은 채무자를 위한 법들이지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은 찾아볼래야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돈을 받는 방법이나 피해자 또 채권자분들의 고통을 알고 추심 실무를 알려주는 방송이 제가 하는 돈도 방송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떼먹기 쉽게 세팅되어 있는 법제도에서 돈이 되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대한 광고와 방송이 거의 99%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현실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돈을 받는 방법은 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법과 법률이 사기 피해를 막아주고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면 1948년 7월 17일 법이 제정된 뒤로 피해자가 없었어야죠. 그런데 70년 넘게 우리 사회의 피해자와 그 피해액은 날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이스피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 등 그 수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고도의 지능 범죄로 변해가고 있죠.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겨 경찰, 검찰, 법원 등을 찾아가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선의적으로 돈을 주는 확률이 5%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분쟁과 돈을 못 받는 일들이 발생하면 변호사, 법무사 분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로 인해 현재
변호사분들의 숫자는 많은 세월 동안 수십 배가 늘어서 3만 3천 명을 넘어섰죠. 자, 하지만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문 등 채권자의 권리 문서는 받아주지만 채권 추심의 방법을 모르다 보니 그 권리를 실현해주고 범죄자 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주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률사무소만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어려운 채권 추심보다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고 또 돈을 떼먹게 해주겠다는 회생과 파산을 광고하는 경우를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한 해 10만 명에 가까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또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법률사무소에 가면 전부 사무장 등 담당자들이 상담을 하고 편법까지 사용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구색을 맞추고 최저소득으로 신고를 해버리기 일쑤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사기 피해자분들과 억울하게 돈을 떼인 채권자분들이 되겠죠. 정말 자기 가족들이 피해자고 회생 목록의 채권자라고 하면 과연 그런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라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완전히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또 오용과 남용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제도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제도로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없어지거나 많이 수정되어야 할 제도와 법률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정말 돈을 받는 추심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인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잃은 피해자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대신 추심을 해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신용정보회사에 일하는 추심 직원들은 그 어떤 직업보다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채권자분들의 돈과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돈을 떼었다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 없이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채권 회수가 정말 힘들죠. 법이 구제해주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95%의 피해자와 채권자분들의 힘든 부분을 공감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해결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자신감과 추심 업무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 추심 성공률이나 또 실적과 성과도 너무나도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법률과 똑같은 집행 절차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 직원의 노력과 실력 또 의지에 따라 회수율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맛이 달라지죠. 추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용정보업계의 소식을 듣기로는 매출, 즉 회수율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우리 신용정보회사가 회수를 잘하는 길만이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고 채권자분들의 돈을 찾아주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정말 진심으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 중 혹시나 실적이 안 되거나 소득이 별로 없어서 힘든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채권 회수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많은 소득을 얻게 하여 같이 공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실력 있고 유능한 추심 직원들이 많아져야 피해자분들을 살리고 모든 신용정보 업계가 같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또 교육 강의 등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만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신용정보 업계가 몰락하고 그 상권이 다 죽어가는데 저 혼자만 있다고 그게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신용정보 회사가 고객들에게 투명하고 더욱더 친화적인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직업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곳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법원에 접수되는 민형사상 소송 건수가 700만 건에 육박합니다. 그에 반해 신용정보회사의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추심 전문가들의 수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채권자분들이 믿고 의뢰할 만한 곳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들이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도 안정적이고 많은 수입을 가져가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번 김명절에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돈도의 전 직원들은 명절 전날과 당일 이틀만 쉬고 전 직원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돈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채권 추심 업무는 추심에 대한 텐션과 감이 떨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오면 철저하게 긴장감 속에서 진행해야 될 추심 업무에 대한 긴장감이 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채무자에게 매일 독촉하고 방문을 가서 돈을 받기 위해 투쟁하던 업무의 감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추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와의 첫 통화일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채무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죠. 그리고 첫 통화에서 강력한 인상과 확실한 임팩트를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첫 통화가 채권회수 성공의 거의 80% 이상을 좌우하게 되죠. 그런데 긴 연휴로 입이 굳어서 말빨과 텐션이 다 떨어져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협상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채권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해자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은 우리 신용정보회사를 믿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추심 담당자의 그 통화 한 통이 채권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회수가 안 되는 채권이 되어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로 인하여 정말 소중한 채권자의 채권을 못 받게 만들고 피해를 주면 또 다른 피해와 피해자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심 업무는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건 한 건 소중하게 관리하고 내 돈을 떼었다는 심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살면서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금전관계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용정보회사를 찾고 우리 추심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해 그걸 해결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떨어져 있는 텐션을 끌어올리고 추심의 기본기를 장착하는 스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업무 방법대로 일을 하시면 정말 최소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들이 잘 되는 것이 저도 그리고 채권자분들도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추심을 잘하는 길만이 피해자분들을 지켜낼 수 있고 지금같이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에 범죄자의 수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남들 돈도 소중하다는 채무에 대한 인식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애들이 자유롭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가득한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신용정보회사 우리 추심 담당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감이고 책임감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